방금 소개받은 조선대학교 홍대갑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지난번 학술대회에서 미국의 뉴욕 대학교의 SMAPP, 즉 사회 미디어와 정치 참여 랩에서 2015년 2월 초부터 8월 중순까지 그 시기, 2015년을 중심으로 한 전후 시기에 아랍인들이 사용했었던 약 700만 개의 아랍어 트위터를 분석을 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등장하는 반시아파 관련된 종파주 용어하고 반순니파 관련된 종파주 용어, 그 다음에 반종파주의 관련 용어 등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용어들이 어떠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역사적 관점에서 이 용어들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논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하드라는 내용과 그 다음에 반시아파, 반순니파 또는 반종파주의와 관련된 용어들의 등장 배경과 관련해서 공통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하드라는 개념은 이슬람권과 비이슬람권 간의 대결에도 사용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같은 이슬람권이라 하더라도 서로 다른 종파에 관련해서도 역시 그 지하드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역사적 관점에서 종파주의 관련된 용어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20세기 말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등장한 역사적 대사건들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기술을 하진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1979년에 이란 이슬람 혁명에 의해서 소위 말하면 이란 이슬람 혁명과 혁명 수비대 IRGC가 사용을 했던 대외 정책에서 과연 이란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슬람권은 순니파 이슬람권은 어떤 대응을 했는가, 그 다음에 2001년 알카에다의 등장과 함께 이슬람의 이 종파주의 논리는 또는 지하드 논리는 어떻게 변했는가, 그 다음에 이제 2003년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사담 후세인 정권이 몰락하고 시아파 정권으로 등장하면서 과연 이라크에서는 어떠한 종파주의적 논란과 사건들이 발생을 했는가, 그리고 이제 2011년 아랍 스프링 때 아랍의 자유화와 민주화 물결 속에서 종파주의는 또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그 다음에 이제 2014년 IS가 모술을 점령하고 이슬람 칼리파 제국을 선언하면서 과연 종파주의는 어떠한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 다음 가장 최근의 일로는 2015년에 사우디와 연합군들이 예멘의 후티 정권을 공습하면서 과연 그 내면에서는 종파주의가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런 최근의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 이제 반순니파에서 반시아파 용어, 시아파에서 반순니파 용어에 관련된 몇 개 주요 용어들이 트위터상에서 발견이 되고, 이 트위터상에서 발견되는 이 용어들이 과연 역사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에서 순니파에서는 시아파를 공격하면서 이런 용어를 사용했고 시아파에서는 순니파를 공격하면서 왜 이런 용어를 사용했을까 하는 그런 역사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71페이지에 보면 아까 말했던 SMAPP, 즉 뉴욕 대학교의 사회 미디어와 정치 참여 랩에서 조사를 했던 그 내용 중에서
순니파가 반시아파, 순니파에 의한 반시아파 종파주의 관련된 용어 사례 범례를 보면 주로 많이 사용됐던 용어들이 라피다, 히즈브 샤이탄, 그 다음에 히즈발랏, 그 다음 누사이리, 마주스, 사파이라는 그런 용어였습니다. 이건 순니파들이 시아파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그러한 용어들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역사적인 사실들, 역사적인 배경을 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저는 라피다라는 그 용어와 누사이라는 용어, 그 다음에 사파미라는 그런 용어의 역사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라피다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랍어 라파다에서 나왔기 때문에 거부하다, 반대하다, 거절하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왜 순니파들은 시아파를 공격하면서 라피다라는 용어를 사용했을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73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은 메디나 이슬람 공동체, 즉 메디나의 알움마툴 이슬라미아투의 대다수 원로들은 제4대 칼리파인 알리를 656년에 선출을 하기 전 슈라를 통해서 이전에 아부바크르와 오마르와 우스만이라는 칼리파를 선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역사에서는 이 네 명의 칼리파들을 알-홀라파 라시둔, 즉 정통 칼리파라고 이제 부르고 있죠. 이들이 이슬람 공동체를 통치한 632년부터 시작해서 알리가 암살당한 661년까지의 기간은 순니파 이슬람 사상가들에 의해서 무함마드가 메디나를 통치하고 알움마툴 이슬라미아투를 만들었던 그 황금기의 연장으로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즉 모두 다 순니파의 역사적 개념으로 간주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시아파에게 있어서 이슬람 황금기는 예언자 무함마드가 메디나를 통치했던 622년부터 630년까지 플러스 알리가 통치했던 4년 반, 즉 656년부터 661년까지만을 시아파에서는 이슬람의 황금기라고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시각차, 온도차가 나는 거죠. 순니파하고 시아파하고. 그 밑에 이제 그 그래프를 보면 8세기 후반과 9세기 동안에 이슬람 역사에 라피다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게 되고 이런 집단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900년경부터 라피다로 불렸지만 이후 자신들을 이마미파, 즉 시아 12이맘파로 부르기 시작했으며 이전의 라피다파는 이마미파에 속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는 라피다파의 진행 과정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이 시기 이전, 즉 870년 이전에 라피다파가 어떻게 등장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자, 라피다파의 등장 배경과 정치적 입장은 시아 12이맘파의 대학자였던 나우바크티의 언급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4대 칼리파 알리가 이맘직을 계승할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알리는 예언자 무함마드 이후에 가장 적합한 인물, 아프달룬나스,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다고 간주했다는 점, 그리고 1대 칼리파 아부바크르와 2대 칼리파 오마르의 이슬람 공동체에서 범한 죄는 그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라 알리 같은 아프달나스를 슈라의 대상 인물로 올려놓지 않고 결국은 그 칼리파의 추천 인물에서 알리를 포기하고 배제시켰다는 실수 때문에 그러한 죄를 범했다라고 나우바크티는 간주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시아파는 알리 이전의 3대 칼리파를 모두 불인정했다라는 데에서 시아파가 순니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3대 칼리파 오스만은 알리를 배제한 상태에서 추천이 되었기 때문에 별로 관련은 없고, 알리를 대상으로 놓고 추천을 했어야 할 1대 칼리파 아부바크르 다음에 2대 칼리파 오마르의 선출 당시에 알리가 배제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때 당시에 가장 적합한 아프달룬나스는 알리였는데 그 알리를 슈라의 대상 인물로 올려놓지 않았다는 것,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죠. 시아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명제는
예언자가 이미 알리를 자신의 후계자로 나스, 즉 나타 지명을 했다라는 그러한 점을 시아파에서 이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하고요. 대부분의 교우들이 예언자의 알리 지명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 대부분의 교우들이 그의 직계 후계자로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 순위파에서는 이러한 지명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그 시아파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명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74페이지에 넘어가면은 자, 라피다파라는 용어는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등장을 했느냐? 이슬람 역사의 과정을 보면은 라피다파라는 용어를 처음 만들어내서 사용한 사람은 그 네 번째 줄에 보면은 순니파 이슬람 학자인 하이아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아트는 시아파의 주장을 비난하면서 라피다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으며 이를 시아파의 의미로 사용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명칭은 순니파에 의해서 붙여진 별칭이었으며 적어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적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용어는 740년 반란을 일으켰던 자이드 분 알리를 추종하지 않고 떠났던 사람들에게 이제 적용이 되었고, 그 다음 아시아리가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시아파가 아닌 사람들 중에 아부바커르와 오마르를 이탈한 사람들에게도 라피다라는 용어가 적용이 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어는 후대에 거의 대부분의 12이만파로 알려진 시아파에 적용이 되었다. 순니파에 의해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패러그래프 보면은 이 라피다파라는 용어는 하이아트가 처음 사용한 이래 대부분의 그 순니파 학자들에 의해서 시아파를 공격하는 그런 의미로, 시아파에 대한 그런 비난의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었던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밑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은요, 라피다파는 지속적으로 이맘 또는 칼리파의 지명을 주장했는데, 이는 이맘이나 칼리파가 아래로부터, 즉 슈라가 어떤 선거인단 또는 일반인의 충성의 맹세로부터가 아니고 위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권한을 이음받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시아가 주장했던 나스에 대한 순니파의 부정의 의미가 바로 순니파가 시아파를 라피다파로 부르고 있다는 그 근본적인 이유다라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은 결국 라피다파는 정치적으로는 알리 이전의 정통 칼리파들과 예언자의 교우들을 부정하고 인지하지 않았으며, 종교적으로는 순나와 하디스의 수집을 촉발하였고 이념적으로 순리의 적대적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로 종교적으로 순나와 하디스의 수집을 라피다라고 나스라는 용어가 촉발을 시켰는데, 왜냐하면 이 나스라는 용어는 시아파들에 의해서 주장되었던 용어였기 때문에 순니파들은 시아파가 사용하는 나스의 불확실성, 그 다음에 부당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샤피를 중심으로 해서 초기에 이 순나와 하디스의 수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섰다. 따라서 결국은 나스라는 용어가 순나와 하디스의 수집을 촉발하였다라고 이슬람 학자들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의 내용을 보면 라피다파라는 이 용어 속에는 순니파가 시아파들이 사용했던 나스란 용어에 대한 부정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오늘날까지도 이 용어는 순니파가 시아파를 비난하면서 사용하는 그런 대표적인 용어로 간주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누사일이라는 용어인데, 누사일이라는 이 용어는 사실은 그 기원이 애매모호하긴 합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이슬람의 분파 연구를 한 아샤라스탄이나 알바그다디의 분파와 관련된 용어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그 분파를 만든 창시자의 이름을 바탕으로 분파의 명칭이 만들어졌다라는 그러한 기본적인 명제를 바탕으로 생각을 한다면, 누사일이라는 이 용어는 누사일파를 창시한 누사일이라는 사람과 관련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사일파는 4대 칼리파 알리를 신격화하고 수배했기 때문에 시아 12이만파의 인원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통 보수주의 이슬람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누사일파가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이나 아니면은 정책들이 시아파와는 또 떨어져 있는, 시아파와는 또 다른 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은유적인 해석을 가능케 하는 바티니전 해석, 그다음 우리가 표면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이제 자히리적인 해석이라고 하고,
내면의 의미를 은유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우리는 바티니적인 해석이라고 하는데, 이 바티니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극단주의의 또 다른 형태를 창출했던 시아의 이스마일파와 관련이 있다라고 해서 이 누사이르파를 열등만파라기보다는 이 시아 이스마일파와 연결시키는 그러한 주장을 한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사이르파는 이 누사이르라는 명칭에 굉장히 많은 반대를 했으며 자신들은 알라이파로 불리기를 선호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 파의 원래 명칭이 알라이파에 있는데 오스만 터키 제국이 이 명칭의 사용을 금지시켰고, 자신들에 대한 경멸과 모욕으로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산악지대와 관련된 누사이르라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던 산이 누사이르 산맥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누사이르라는 명칭을 붙였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명칭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20세기 초 프랑스는 시리아를 신탁 통치하면서 이 파의 옛 명칭인 알라이파를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1920년 9월 1일에 나시리아 산악지대를 알라이파에 독립적으로 선포하면서 바야흐로 그 알라이라는 용어가 누사이리를 대체하는 그런 용어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럼 프랑스는 왜 그 누사이르파를 알라이파라고 하도록 허용을 했느냐? 76페이지에 오시면요, 역사적으로 볼 때 누사이르파는 항상 순니파 이슬람 공동체를 공격했던 그런 직접 공격을 했거나 아니면은 공격을 간접적으로 지원했던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실제로는 비밀스럽게 순니파 이슬람을 공격하려는 계획을 수립을 했으며 순니파에게 수시로 적대감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슬람 역사는 이들이 항상 순니파의 적대 세력들과 동맹관계를 맺었다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십자군 전쟁 때는 십자군들을 도와서 그 이슬람의 통로들을 가르쳐줬고, 그 다음에 십자군 군대에 직접 가담하기도 하였으며, 그 다음에 이제 중앙아시아 쪽에서는 타타르인들과도 협력 관계를 맺고, 티무르 랑코와도 협력을 해서 무슬림들을 살해하고 다마스쿠스를 파괴하는 데도 동참하였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1920년 프랑스가 시리아를 점령했을 때는 이들은 또 프랑스인들을 도와서 이에 대한 보상으로 프랑스로부터 누사이르 대신에 알라이파라는 용어를 허용받았고, 알라이파 국가를 건설하는 보장을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순니파가 이 누사이르파를 순니파에 대한 순니파를 반대하는 시아파에게 사용했던 그러한 그 역사적 배경에는 누사이르파의 과거 행적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파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그 역사적 배경입니다. 사파이조는 그 탄생 배경이 약간 모호하지만 일반적으로 쿠르드족이나 투르크족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13세기 77페이지 제 위에 보면요, 13세기 말 사파이 가문의 한 사람이 이란 북서쪽 아제르바이잔 지역에 순니파 계통의 수피 교단을 설립했습니다. 따리카를 설립을 했죠. 이 교단의 명칭은 사파위야였습니다. 그리고 창시자는 셰크 사피알딘 이스하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교단을 중심으로 아제르바이잔의 아르다빌 지역을 중심으로 이 교단이 이제 그 세력을 확장하면서 주변에 있었던 투르크족 유목민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란 전역으로 선교 활동을 확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란에 선교 활동을 하면서 사파이 교단은 더 이상 종교적인 목적으로는 집단을 이끌어가는데 어려움이 있다 해서 그 따리카를 정치적 군사적 따리카로 전환을 하게 되었으며, 지도자는 쉐이크라는 칭호 대신에 술탄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즉 정치적인 성향으로 그 의미가 이제 바뀐 것이죠. 그리고 15세기 말 이들의 영향력은 아나톨리아, 아르메니아 그리고 시리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사파이 교단을 지지했던 가장 강력한 세력은 방금 말했던 투르크족들 중에서도 시아파에 있었던 투르크만 부족이었는데, 우리는 이를 역사에서 끼질바시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는 머리에다 붉은 터번을 두고 활동을 했다 해서 끼질바시라는 명칭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파이조가 어떻게 시아파로 변천을 하게 되는가? 그 중심에 있던 인물은 바로 이스마일이었습니다. 그는 1944년에 이 사파이 교단의 지배권을 장악한 후에
이 교단을 제국의 군사적 행정적 핵심 조직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501년에 더블리지를 점령하고 스스로를 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이란은 652년 오마르에 의해서 알카디시아 전투에서 패함으로써 아랍의 침공으로 멸망한 후 1000년 만에 다시 이민족 아랍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페르시아 중심의 이란 왕조의 건설의 기초를 삼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오스만 터키가 이제 세력이 강화되면서 오스만 터키 군대와 사파위 군대는 여러 차례 대결을 벌입니다. 그러다가 1514년 아나톨리아의 찰디란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되고 여기에서 오스만 터키가 승리함으로써 이스마일은 77페이지 밑에입니다. 이스마일은 찰디란 전투에서 패배한 후 제국의 건설을 위해서 혁명적인 종교개혁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란의 국교로 시아 엘디만파 사상을 채택하게 되었고, 원래 사파이 교단은 수니파 사상으로 거쳐 건설되었지만 이후 이 사파이족 교단은 시아파로 변천을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7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8페이지. 자, 이스마일의 후계자들은 중간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요, 시아 엘드윈파 사상을 이란 전체의 국교로 더욱 강화를 시켰습니다. 비록 이런 결과가 시아파 사상을 이란의 페르시아 민족의 민족무원화와 일치시키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었지만 적어도 이란을 주변 순니파 아랍 국가들과 차별화하는 데는 성공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스마일이 사파이족의 국교로 시아파를 도입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은 이제 바그다드와 이라크와 바그다드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바그다드와 이라크는 사파이족의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라크 내에 순니파 성지들은 모두 파괴되었고 주요 모스크들은 시아파 산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중들도 강제로 시아파로 개종되는 그러한 위기를 맞이를 했습니다. 이라크는 1624년까지 오스만 터키 제국이 통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1624년 사파이족의 샤 아바스는 바그다드를 다시 점령하고 순니파 주민들을 대량 학살하게 되었죠. 이후부터 사실은 이라크에 아까 방금 전에 잠깐 설명을 했듯이 순니파와 시아파 사이의 갈등의 하나의 씨앗이 뿌려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라크 지역은 오스만 터키 제국에게는 순니파 아바스 제국의 수도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순니파의 정치적 종교적 근거지였지만 사파이족에게 있어서는 시아파의 가장 성스러운 두 성지였어서 나자프와 카르발라가 위치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순니파들은 시아파들을 사파이라는 그러한 용어로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 등장하는 시아파에서 순니파에게 붙여진 반종파주의 용어 사례를 보면은 와하비하고 takfiri하고 나사비하고 우마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와하비하고 우마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하비라는 용어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커다란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와하비주의 가장 핵심적인 논리인 타우히드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타우히드라는 개념의 핵심은 사실은 al-amr bil ma'ruf wa nahy anil munkar라는 이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로 말로 해석하면 코란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개념인데요. 선을 권장하고 악을 금지시킨다. 그런데 이제 원리주의자나 아니면 극단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선까지 선을 권장하고 악을 금지할 것이냐, 이건 이제 지하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집니다. 단순하게 말로 선을 권장하고 악을 금지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직접적인 행동으로 악을 금지하고 선을 권장하는데 어떤 무력을 사용할 것인가, 지하과라는 방식을 사용할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와하비가 추종했던 바는 선의 권장과 악의 금지를 단순하게 말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행동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었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용어는 바로 순수한 순니파에서 반대되는 시아파하고 수피즘을 이슬람의 적으로 간주하는 그런 내용이 와하비주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아파에서 이제 순니파를 공격할 때 와하비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마이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역사적 배경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핀 전투부터 시작을 해서 카르발라의 창기까지
여러 과정을 거쳐서 시아파는 순니파를 우마이라는 용어로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84페이지에 첫 번째 패러그래프의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은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대중적인 구호는 매일매일이 아슈라의 날이며 모든 장소가 카르발라이다 라는 그런 용어로 사용이 됐다고 해요. 이것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카르발라에서 그 우마이야의 2대 칼리파 야지드 군대에 의해서 소위 말하면 후세인의 후세인과 함께 쿠파로 가던 일원들이 1월 9일, 1월 10일 날 처참하게 살해되는 그러한 날을 추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슈라의 날이고 그 공간적인 장소가 바로 카르발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시아파에서는 순니파를 볼 때 이 우마이야 같은 놈들이라는 그러한 비난의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인터넷상에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반순니파, 반시아파의 종파주의 용어에 대해서 중동 아랍 지역에는 모든 무슬림들이 다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상당수는 이러한 이 극단주의자들이 사용되고 있는 반순니파의 용어나 반시아파 용어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 반응을 많이 나타내고 있고, 이로 인해서 중동의 단일화와 통합이 깨지기 때문에 이들을 예를 들어서 분파주의자들 내지는 양극화를 야기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비난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대변하면서 85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요, 인터넷상에서 이러한 용어 사용에 대해서 대항을 하는 의미로 반종파주의 용어도 상징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96페이지에 보면은 이러한 반종파주의, 즉 종파주의에 반대하고 있는 용어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은 라리타이피야, 즉 종파주의 반대, 아나 순니, 아나 시이, 나는 순니파이고 시아파이다. 위흐다툰 이슬라미야툰, 이슬람의 통합을 원한다. 위흐다툰 와타니야툰, 즉 무슬림들의 통합을 원한다. 라 순니야 와라 시이야, 나는 순니파도 아니고 시아파도 아니다 라는 용어들이 해시태그를 달고 인터넷에 SNS에 등장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중동에는 그 순니파와 시아파라는 종파적 극단주의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상당수는 이 반종파주의를 주장을 하면서 이슬람의 통합을 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중동 지역에서 무슬림의 단결과 단합을 촉구하면서 국가별로 종파주의 용어의 사용을 차단하고 반종파주의 용어 운동을 전개하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사실은 중동의 단합과 평화를 위해서는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록 일부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반종파주의 목소리는 다양한 집단들의 온라인을 통해서 종파주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중동에서 목격되고 있는 이 종파주의의 갈등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어떤 정치적 사건에 대한 단편적인 반응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7세기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순니파와 시아파의 역사적 갈등과 대립의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결론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